자,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배우러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를 배우러 가는데 이 변경과 경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한 글자만 딱 차이 나는 거예요. 그게 원시적 불일치냐 후발적 불일치냐. 그럼 이거를 이제 한 번에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먼저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입니다. 등기 명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입니다. 권리의 변경 경정이거든. 그러면 어휘를 보면은 자, 여기에 6개 있죠.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구조, 종료. 그럼 여기서 조금 확대를 시키면 분할을 했다, 합병을 했다, 이래 되거든. 분할을 하면은 면적이 달라지지. 맞죠? 네. 합병을 하면 면적이 달라지죠. 그죠? 이런 게 전부 다 표제부에 다 하는 겁니다. 표제부에. 그러면 등기 명인의 표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죠. 그럴 때 여러분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연인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지. 근데 우리가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성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명칭이라고 이야기하지. 맞죠? 네. 그러면 주소죠. 이 주소는 사람은 주소입니다. 그럼 삼성전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거든. 그럼 이때는 주소라고 말하지 않고 소재지죠.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본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 본관에 주소, 소재지를 써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죠. 그럼 한국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근데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지. 그럼 나중에 가면 무슨 글자가 나오냐면 이 글자가 나옵니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자 보세요.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고 비법인이 있거든. 그럼 이 자연인은 한국 사람이 있고 외국 사람이 있고 재외 국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등기 명인이 되었을 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돼요. 근데 이 주민등록번호는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주민등록번호에 대신할 수 있는 번호를 줘요. 그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입니다. 그럼 앞으로 수업을 할 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나오면 아 저건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출제인이 시험에 낼 때는 이런 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이죠. 전세금이다, 이자다, 지료다, 차임이다, 전세기간이다, 채권액이다, 채권 최고액이다. 이런 게 전부 다 권리의 변경입니다. 그러면 이게 나오면 이게 그냥 바로 해결이 돼요. 바로 해결이 될 때, 자, 이리로 오세요. 저는 수업에 뭐라고 했냐면 당사자 신청주의가 나오거든. 그럼 당사자 신청주의 이렇게 나오면은 자 보세요. 단독이냐 공동이냐 이 말. 그럼 정리합니다. 의무자, 권리자가 함께하면 공동이에요. 둘 중에 혼자가 하면 단독입니다. 그러면 권리자 혼자 하면 단독이에요. 의무자가 들어가면 공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만 이리로 와볼게요. 인감이죠. 인감은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무슨 자 의무자들. 등기 필조죠. 등기 필정보죠. 무슨 자 의무자들. 그러면 의무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그럼 단독에는 의무자가 없지. 그럼 단독에는 의무자가 인감 등기 비밀을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업을 할 때는 수많은 등기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게 단독인지 공동인지 촉탁인지 직권인지 다 구별을 해야 돼요. 구별할 때 이거 두 개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뭐냐? 그거는 계약이에요. 여러분들 계약이라는 말 속에는 청약자, 성약자, 상대방이 있다. 그럼 계약은 공동신청이에요. 계약 아니면 단독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 자 보세요. 저는 이거를 하루에 수업 시간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10번 넘게 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어졌죠.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맞죠? 네. 그럼 이제 답만 따갑니다. 계약이냐 아니냐 이거다. 표제부는 계약은 하나도 없어요. 오케이? 네. 얼구는 전부 다 계약이에요. 여러분들 얼구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이 전부 다 계약이잖아요. 이거는 표제부는 계약은 없어요. 그럼 칠판을 다시 보세요.
계약이라는 말하고 허가라는 말하고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른 거예요. 계약은 말 그대로 사인과 사인 사이를 다루는 게 계약이고, 허가라는 거는 개인과 관공서를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지.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그럼 이거 구별이 된다면 이리로 와보세요. 이거 부동산 표시죠. 그럼 지목이 변할 수 있죠. 그럼 지목이 변했다면 내가 등기소로 가야 됩니까? 구청으로 가야 됩니까? 구청. 구청에 가서 지목 변경을 먼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구청하고 나하고는 계약입니까? 허가입니까? 결론입니다. 표제부는 계약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신청이다? 단도. 그럼 표제부에는 인감을 제출한다, 등기필정보를 제출한다는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외워버렸어요. 표제부는 매도인이 한다, 1월. 그건 그냥 외우는 거예요. 표제부의 변동사항은 매도인이 한다, 1월. 그건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1위로 잠깐 와보세요. 이거 표제부거든. 표제부는 매도인이 한다, 1월. 요 얼구거든. 얼구는 날짜가 없어요. 얼구는 의무가 없어요. 얼구는 의무가 없어. 표제부는 의무가 있어. 얼구는 의무가 없어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 의무는 두 개만 기억하면 되거든. 하나는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무를 두느냐, 안 하기 때문에 의무를 두느냐, 안 하기 때문에 의무를 둡니다. 그럼 자발적으로 하면 의무를 둘 필요가 없어. 두 번째는 세금과 관계 있으면 의무를 두는 거예요. 세금하고 관계 없으면 의무를 두지 않습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때는 자발적이 이해가 빠릅니다. 자발적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전세 계약을 맺었거든. 그럼 전세권 등기로 세입자가 가요, 안 가요? 그럼 다시. 그럼 임대차를 예를 들게요. 오늘 오후 5시에 임대차 계약서 썼어. 오후 5시에. 6시에 동사무소 문 닫습니다. 그럼 뛰어야 된다, 안 뛰어야 된다? 빨리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오지 마라 해도 와야 안 와요? 여러분들 은행에 돈 빌렸어요? 그럼 은행이 저당권자죠? 그럼 은행은 등기하고 돈 빌려준다, 안 하고 빌려준다? 돈을 한 번도 안 빌려봤구나. 등기 안 하고 돈 빌려주는 은행이 어디 있어요? 등기를 하고 돈을 빌려주지. 맞다. 그럼 은행에서는 당연히 저당권 설정 등기 한다, 안 한다? 한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얼구는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무를 안 둔다 이 말이에요. 좀 전에 전세 계약서 맺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로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는데, 전세권 등기했다면 세입자가 보호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그럼 등기를 해놔야 보호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등기로 가야 안 가요? 가. 그러니까 얼구는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무를 둘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구는 의무가 없어요. 이해했어요? 네. 표제부는 매도인이 있다, 1월. 표제부는 1월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한번 볼게요. 표제부는 자, 여기에 소재 지번이죠. 여러분 소재 지번은 의무가 없습니다. 소재 지번을 이야기해 볼게요. 인천시 남구 연수동이 소재다, 소재 아니다? 소재. 그럼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바뀌었죠. 오케이? 네, 이런 거는 신청을 한다. 직권으로 다 해준다. 직권. 세금하고 아무 관계 없고 직권으로 다 해줍니다. 의무는 여기서부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목이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세요. 이게 지목이 밭입니다. 그럼 지목이 뭐다? 전. 그럼 전에서 대로 갈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이리 갈 수 있다, 없다? 밭에 땅값하고 집에 땅값하고 땅값이 같아 다르다? 그러니까 전에서 대로 갈 수는 있지. 우리 집에 대인데 밥 만들겠다 이런 거는 있다, 없다? 없지. 뭐 그런 건 없지. 빨리 맞다고 그래요. 네. 그죠? 그러면 밭에 세금하고 집에 세금하고 세금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세금입니다. 칠판을 다시 보세요. 우리 집 1층 집입니다. 2층 올릴 수 있다, 없다? 있지. 건평이 달라집니다. 면적이 달라집니다. 맞죠? 네. 그럼 세금도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우리 집 2층 집입니다. 허물고 1층 만들 리 있다, 없다? 그런 거는 잘 없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1층에서 2층으로 올리는 거는 있지. 오케이? 네. 그러니까 표제부는 매도인이 신청한다, 1월. 답을 딱 외워버리세요. 법으로 표제부는 1월 이내 한다. 얼구는 의무가 없다. 그럼 이제 갑구 차례잖아요. 갑구는 60일이에요. 그게 법으로 정해놨다니까. 그러면 나중에 지적법의 의무는 날짜가 3개입니다. 3개. 도시개발사업 신고는 15일. 등록 말소는 90일. 나머지는 전부 다 60일입니다. 60일.
등기는 날짜가 두 개입니다. 두 개. 하나는 1월, 하나는 60일. 그래가지고 여기에 표제부 있죠. 표제부는 몇 월이냐 한다? 1월. 요 갑구죠. 갑구는 며칠이다? 60일. 이건 그 나중에 외워버리세요. 아, 이런 거는 외우는 거지, 그냥. 왜 60일인데, 왜 1월인데, 그런 거는 질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맞죠? 네, 딱 외워버렸어요. 자, 칠판을 보세요. 그러면 이제 바로 해결이 됩니다. 1월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신청이다? 단도. 모르겠거든. 이래 왔어요. 개명했죠. 개명하면 법원에 가서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요. 법원하고 나하고 계약의 관계입니까? 허가의 관계입니까? 허가. 그러면 단도,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야. 그러면 무슨 신청이다? 단도.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이리로 오세요. 전세금이 달라지죠.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계약서 새로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요. 그럼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그럼 이거는 공동신청이에요.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단도가 의무자가 없지. 권리자 혼자밖에 없지. 그럼 이거는 의무자와 무슨 자? 권리. 그러면 의무자 권리자를 차려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네, 그 차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리로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이해만 하면 됩니다. 암기는 나중에 막판에 가면 암기 다 되게 돼 있어요. 이해만 하면 돼요. 자, 이리로 와보세요. 제가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제일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너무 쉬운데 사람들은 이걸 답을 반대로 생각하더라고. 자, 그럼 볼게요. 갑입니다. 이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줍니다. 그럼 집주인을, 자, 시작. 전세권 설정자. 세입자를 시작. 전세권자. 그러면, 자, 전세권 설정 등기랍니다.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이쪽이 무슨 자? 권리자. 요게 전세권 무슨 등기? 설정. 이거는 이해했다, 안 했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제가 하고 싶으면 해보세요. 지상권이 있든 지역권이 있든 전세권이 있든 임차, 답은 똑같습니다. 전세면 시작.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지상이면 시작.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자. 저당이면 시작.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세금이 1억이다 이 말이에요. 1억인데 2억으로 오를 수 있다 없다? 이제 5천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알면 되겠죠. 정액하고 감액은 반대다, 반대이다? 반대. 그러면 전세금이 1억에서 2억으로 오르면 의무자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이 사람이 의무자예요. 이 사람이 권리자예요. 일단 알기 쉽게 설명할게요. 집주인은 전세금 1억을 주고 전세권 설정되게 했지. 근데 집주인이 1억을 더 올려받았어요. 집주인은 올려받았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네. 그럼 올려받았다는 거는 받은 돈은 얼마? 2억. 등기부는 얼마로 돼 있다? 1억. 그럼 집주인을 올려받으면서 1억에서 2억으로 변경 등기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그럼 세입자는 1억을 주고 살고 있거든. 근데 집주인이 1억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입자는 1억을 더 줬지. 그러면 세입자가 준 돈은 얼마? 2억. 등기부는 얼마로 돼 있다? 1억. 그럼 세입자는 올려주면서 1억에서 2억으로 변경 등기 해달라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럼 이 사람이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재판을 잠깐 와보세요. 을은 전세금 1억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2억으로 올랐거든. 을이 올랐거든. 그럼 답입니다. 올랐다는 말은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그럼 다시 할게요. 100만 원짜리 가방 덜 납니까? 200만 원짜리 가방 덜 납니까? 빨리 말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1억짜리 전세 살랍니까? 2억짜리 전세 살랍니까? 전세금이 올라갔다는 거는 가치가 높아진 거지. 다시. 500만 원짜리 루비통 가방 달랍니까? 1000만 원짜리 구찌 가방 달랍니까? 1000만 원짜리 구찌 가방, 구찌 맞아요? 맞다고 치고. 아니, 여러분들, 자, 다시 할게요. 그러면 제 말을 잘 보세요. 집주인이 1억에서 2억으로 올려달라고 했다. 1억을 더 올려달라고 그래서 집주인이. 그럼 세입자는 적금 해약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그러면 친구한테 5천만 원 빌려야 된다, 안 빌려야 된다? 빌려. 그러면 세입자는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나빠졌죠. 근데 적금 해약하는 거, 친구한테 1억 빌리는 거 등기부에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지. 그러나 1억에서 2억으로 됐다는 1억에서 2억의 금액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러면 금액이 높아진 거는 좋아진 겁니다.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이제 한 번 이해했다, 안 했다? 했죠? 그러면 여기 5천만 원으로 떨어지면 정액하고 감액은 반대다, 반대 아니다? 반대.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어머자. 무슨 자? 권리. 그러면 빨리 이해했다고 하세요.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 답입니다. 전세금을 정액하든 지료를 정액하든 차임을 정액하든 이자를 정액하든 채권액을 정액하든 정액하면은 설정자가 무슨 자? 어머자. 권자가 뭐다? 관리자. 이해했어요? 네. 그 요게 딱 돼줘야 돼요. 모르겠거든. 100만 원짜리 가방하고 200만 원짜리 가방하면 200만 원짜리가 더 좋아진 거예요. 맞다고 그러세요. 네. 이제 해결했어요. 이걸 보통 학원에 가면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은 이겁니다. 1억짜리 전세 살다가 2억짜리 전세를 살게 됐다면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세입자가 좋아진 겁니다. 오케이. 네. 통과. 됐어요. 그럼 이거 의무자 권리자 찾았다, 안 찾았다? 찾았다. 그럼 좀 어렵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니까 어렵게 해볼게요. 자, 여기에, 전세입니다. 전세. 자, 여기에, 다시 할게요. 소유자가 갑입니다. 어렵게 한번 해볼게요.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어요. 전세 줬어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소유자가 누굽니까? 가. 의무자가 누굽니까? 가. 그럼 갑은 인감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의무자가 누굽니까? 가. 그러면 갑은 등기필 정보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전세금을 1억에서 2억으로 정액을 합니다. 소유자는 누구다? 가. 의무자는 누구다? 가. 그럼 인감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자, 등기 의무자가 누구다? 가. 등기필 정보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자, 밑으로 내려왔어요. 전세금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소유자는 누구다? 가. 의무자는 누구다? 을은 의무자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소유자 이단이다. 그럼 인감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자, 을은 의무자다, 의무자이다? 의무자. 등기필 정보 첨부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 차이냐 이러면은 답입니다. 등기필 정보는 등기 의무자가 제출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 그럼 답은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는 전부 다 해야 돼, 전부 다. 근데 인감은 의무자가 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앞에 무슨 자가 붙어야 된다? 소유자. 그러니까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예요. 그럼 이 일 안에서는 소유자는 누구다? 가. 의무자는 누구다? 을은 의무자는 맞지만 소유자가 아니니까 인감은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등기필 정보는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감하고 등기필 정보의 차이가 뭐냐면은 인감은 의무자가 하는데 소유자일 때만 하고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는 전부 다 해야 되고 소유자이든 아니든 전부 다 해야 되고 그 말이에요. 됐죠? 네. 자, 그럼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이거 바로 이해됩니다, 이제. 부동산 표시죠.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대장. 그럼 고친 대장 들고 가야 된다. 안 들고 가야 된다. 자, 개명을 했어요.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호적을 먼저 고친다. 호적. 그럼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요. 이사를 갔다면 주민등록 등초본 첨부해야 된다, 안 된다? 해. 이거는 계약이니까 뭘 가져오면 된다? 계약서. 그럼 시험하고 관계가 없죠. 맨 밑에입니다. 부동산 표시는 무슨 등기한다? 주등기. 등기명인의 표시는 무슨 등기한다? 부기등기. 이거는 부기등기, 주등기도 되고 무슨 등기 된다? 부기등기. 자,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오늘 배울 겁니다. 오늘 배웁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계속 이거를 씁니다. 부동산 표시거든, 권리 관계거든, 소유권과 소유권 외. 그럼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다, 표제부이다, 표제부. 요 갑구 을구입니다. 갑구 을구는 등기부의 양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표제부의 1, 2, 3. 갑구 을구의 1, 2, 3이거든. 표제부의 2, 1, 2, 3, 4는 무슨 번호라고 부른다? 표시 번호라고 부르지. 맞아요? 네. 갑골구의 번호는 무슨 번호?
이게 되어져 있어야 돼요. 표제부의 1, 2, 3, 4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갑골구의 1, 2, 3, 4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이게 되어져 있어야 돼. 그러면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를 이어받고 주등기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주등기 옆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뭐를 이어받는다? 순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럼 제 말은 표제부에는 부기등기라는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표제부는 부기등기는 순위번호를 이어받는 거예요. 표시번호를 이어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일치와 불일치를 구별 못하면 공부가 안 되는 거라. 적법과 부적법을 구별 못하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표시번호와 순위번호를 구별 못하면 공부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답만 할게요. 표제부는 부기등기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부기등기라는 말은 갑골구에서 쓰는 말입니다. 오케이? 네. 왜 그러냐를 할 때 부기등기는 뭐를 이어받는 거니까? 순위를 이어받는 거니까 순위라는 말은 갑골구에서만 쓰는 말이다. 이거는 순위라는 말이 없어요. 됐어요? 네. 오늘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공부해두고 가면 됩니다. 다 이러면 전부 다 답이 탁탁탁탁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공부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 이야기 때문에 부기등기라는 말 자체가 없어. 전부 다 주등기랍니다. 여기서는 이제 답이 딱 가져오면 이거를 구별해야 돼요. 무슨 관계는 있느냐? 자, 무슨 관계는 있느냐? 자, 여러분들 잠깐만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다시. 자, 이게 왜 이래? 예, 갚아버렸구나. 예, 꺼져버렸네. 자,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나중에 가면은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그럼 여기서 답은 이해관계는 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하나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인데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거든. 그럼 있는 경우에는 성낙서를 첨부한 경우, 첨부하지 않은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거라. 됐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볼게요. 자,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순위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거든. 접수가 있거든. 등기 원인이 있어요. 관리자 기타가 있어요.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금이 3억입니다. 전세기간 2년입니다. 전세권자 을입니다. 자, 을입니다. 이럴 때, 자, 칠판을 봅니다. 2번에 저당권이 있어요. 3억이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보세요. 여기는 1번이 있지. 여기는 2번이 있지. 이해했어요? 자, 이럴 때, 자, 칠판을 봅니다. 여기에 이름이 송윤자거든. 그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거든. 700이거든. 칠판을 봅니다. 전세금이 3억에서 4억으로 정액하는 등기는 권리의 변경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러면 이게 3억에서 4억으로 정액을 하면 이 사람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져. 무슨 관계이다? 이해관계. 맞죠? 네. 칠판을 보세요. 이름이 송윤자입니다. 송윤자가 송윤아로 개명할 수 있다. 이거 개명했어요. 그럼 이 사람 좋아졌다? 나빠졌다? 다시 이거 개명한다고 해서 이 사람 불이익 봐요? 안 봐요? 그럼 이 사람은 이해관계 이단이다? 아니. 그러면 칠판을 다시 보세요. 이거는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입니다.
이거는 권리의 변경입니다. 구별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러면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은 이해관계인이 있다, 없다? 없죠? 빨리 말하세요. 없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개명하면 바로 밑에 여기다가 이렇게가 이래 뭐다? 이래. 그러면 이거 해도 이 사람 불이익 본다, 안 본다? 그러면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없기 때문에 바로 부기등기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간단하게 줄여볼게요. 1번에 전세금이 3억입니다. 1번에 전세금이 3억입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2번에 저당권이 3억입니다. 2번에 저당권이 3억입니다. 그러면 이 3억이 4억으로 저격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이 사람은 좋아진다, 나빠진다?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관계이다? 이행을 따라서 이 사람 성낙서가 들어가면 여기다가 끼어들기를 하는 거야. 1에 1, 4억으로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성낙서 써준다 안 쓴다? 그럼 1위로 가야 되는 거예요. 3번에 전세금이 매덕이 된다. 4. 그럼 이거를 문자로 말하면 전세금 정액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안 하면 저등기.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시험에 아니 틀릴 리가 없어요. 시험에 성낙서를 첨부하면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안 나요? 나와야지. 아니 다시 자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자, 그럼 간단하게 볼게요. 자, 이렇게 되었어요. 1번에 전세금이 3억입니다. 이름이 송년자입니다. 2번에 저당권이 있어요. 그러게 3억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게요. 1번에 전세금이 3억입니다. 송년자입니다. 그럼 2번에 저당권입니다. 3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할 때는 이 번호를 보세요. 그럼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지. 그럼 나중에 이 집이 잘못돼가 경매가 들어가면 배당을 받아야 되거든. 그거는 이 순서대로 배당받는다는 거 이해합니까? 네. 그래서 이것까지 이해됐죠? 네. 그러면 항상 법을 공부할 때는 불이익 보는 쪽을 키로 잡습니다. 이익 보는 쪽을 키로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불이익 보는 쪽은 2번입니다. 왜? 이 집이 잘못돼가 경매가 들어갔는데 3억에 낙찰이 되는 거로. 그럼 이 사람은 하나도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항상 불이익 보는 자가 키입니다. 그 말을 역으로 말하면 이 저당권자가 저당에 들어올 때는 1번 전세가 있다는 걸 알고 들어왔다, 모르고 들어왔다? 그럼 이 사람은 3억인 줄 알고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 3억이 4억으로 정액을 하면 이 사람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성낙을 해주면 내 앞에 끼어들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끼어들기를 한다는 거는 칠판을 잠깐 와봤어요. 끼어들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끼어들기를 하면 여기에 번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번호는 2번보다는 앞이에요, 뒤에요? 앞이니까 1을 줄 수 없지. 그럼 1번보다는 앞이에요, 뒤에요? 뒤. 그러면 1을 줄 수 없지. 그러니까 1은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의 1에 간다. 그러면 이게 구별이 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가는 등기를 무슨 등기? 이렇게 가는 등기를 무슨 등기? 그러면 이제 답입니다. 이거는 비록 자, 예를 들어서 이 두 번째 있잖아요. 요렇게 해야 되겠네요. 두 번째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 있지만 이 번호가 이 번호와 같은 번호다, 이 말. 오케이? 네. 그러면 이것은 이거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간다. 이걸 문자로 말하면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성낙을 해주면 내 앞에 끼어들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의 뭐다? 1. 그래 여기다가 4억 1에 쓰고 이 3억은 탁 지워준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승낙을 안 해주래요. 승낙을 안 해준다는 말은 내 앞에 끼어들기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뒤로 갔다면 칠판을 봅니다. 여기 몇 번입니까? 2번. 그럼 몇 번? 3번. 오케이. 그래가 매덕으로 쓴다. 4. 자, 여기서 하나 조심할 때 이거는 부기등기겠지. 그럼 요거를 집어줘요. 이거는 주등기를 했어요. 그럼 이걸 지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몇 억입니까? 3억. 이거 몇 억입니까? 그럼 7억이 아니에요. 아니고 3억에 1억이 플러스 됐다면. 그럼 이걸 왜 못 지우느냐 하면은 3억은 이거보다도 앞이다 뒤다 앞. 3억에서 추가된 1억은 앞이다 뒤다 뒤. 그럼 이 집이 나중에 잘못되면 전세금은 얼마입니까? 4억이지. 근데 3억을 먼저 배당받고 빨리 맞다 안 맞다. 그러면 이 사람 배당받고 나머지 1억을 갖고 이 사람이 배당을 받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오늘 엄청 지금 복잡하게 넘어가고 있는데 답은 나와 있잖아요.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안 하면 주등기. 답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그러니까 틀릴 리가 없지. 그러니까 승낙서를 첨부하면,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한 개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되니까 답이 나와 있다니까.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 통과됐습니다. 더 이상 눈빛 마주치면 안 돼요. 그 315페이지에 말소등기가 나오거든. 여러분들 이 말소등기를 이해를 하면 등기법 전체를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를 할 때 말소등기는 사람으로 치면 사망 신고하는 거거든. 그럼 답은 이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지. 맞죠? 네. 그러니까 모든 등기는 말소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 말소등기가 나와 있거든. 그럼 처음에 이야기해 봅니다. 말소등기란 전부를 지우는 게 말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일부를 지우는 거는 변경이나 경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말소하는 등기는 할 수 없고 이래 나오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은 나중에 이거는 이제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이 문을 갖고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한 거예요. 그죠? 자, 가보세요. 보세요. 말소 등기가 있거든. 그러면 말소 등기의 말소 등기 이러는. 그러니까 물을 때 말소 등기를 할 수 있냐 없냐 이 말, 지금 이 말이에요. 이 말에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느냐? 말소 회복의 등기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물을 때 말소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묻거든. 그럼 이거를 설명을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1번에 전세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2번에서 1번 전세권을 말소를 했어요. 말소. 그래가지고 붉은 선으로 이렇게 딱 지웠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법학을 공부해 볼게요. 1번이 말소가 됐는데 왜 말소가 되느냐? 2번에서 말소시켰기 때문에 말소가 됐지. 맞아요? 네. 그럼 2번만 없었다면 1번은 말소했다 안 했다? 안 했지. 되죠? 그럼 이제 두 번째 1번 전세권이 있고 2번에서 1번 전세권을 말소를 했는데 이 말소가 잘못된 거예요. 100번째 전세권을 말소를 해야 되는데 등기관이 착오를 일으켜서 101번째를 잘못 말소했다면 그러면 잘못 말소했으니까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할 수 있냐 없냐 이러거든. 그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한다는 거는 3번에서 2번 말소 등기에 무슨 등기? 말소. 그럼 이걸 이렇게 지웠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정리합니다. 1번이 왜 말소가 되느냐? 2번에서 말소시켰기 때문에 말소가 됐지. 근데 이 말소가 잘못됐으니까 3번에서 몇 번을 말소시켰다? 2번. 그러면 2번을 말소시켰죠. 그러면 1번은 살아나야 돼요? 안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지. 근데 빨간 줄로 쫙 끈 걸 화이트로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말소 등기를 했는데 그 말소가 잘못됐다면 말소한 등기를 다시 말소할 수는 없다 이 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좀 전에 그랬죠. 1번에 전세가 있다면 2번에서 1번 전세를 말소했거든. 말소했죠. 그러면 이 말소가 잘못됐다면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말소시킨 등기를 원상으로 뭐 시킨다? 회복. 그러면 3번에서
1번 전세권 말소 회복의 등기 이래 하고 몇 번을 잘못 말소했다? 1번. 그럼 1번을 여기다가 다시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는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런 거를 걱정을 합니다.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가등기에 또 가등기가 되냐 안 되냐, 부기등기에 또 부기등기가 되냐 안 되냐,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시법 시간에 두 개 나오는 거는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아래 3개는 다 됩니다. 근데 이것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만 딱 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말소등기가 잘못됐다면 말소등기를 다시 말소할 수는 없고 잘못 말소시킨 등기를 원상으로 회복한다. 그렇게다가 하면 돼요. 이거는 시험에 옛날에 정답으로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요. 자, 이래 보세요. 자, 이것만 해볼게요. 말소는 등기사항에 뭐가 있다? 전부. 그 다음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성락이 있을 경우 이렇게 놨잖아. 옆에다가 필기를 이렇게 해볼게요. 공시법 시간에 이해관계인의 성락서를 필요로 하는 등기는 5개입니다. 5개. 처음에 말소 등기, 말소 회복의 등기, 직권 경정 등기, 판결서입니다. 판결서.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에 요래 저것만 나눠놓으세요. 그럼 나중에 시험 문제의 답은 이게 항상 답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 공시법 시간에 이해관계인의 성락서를 필요로 하는 등기는 5개입니다. 5개. 말소 등기, 말소회복 등기, 직권 경정 등기, 판결서,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 이래 놨어요. 그러면 위에 4개와 아래 1개의 차이가 뭐냐 이러면은 이거는 성락서 없으면 등기 안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근데 권리의 변경은 전세금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거죠. 성락서가 들어오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 안 들어오면 무슨 등기? 주등기. 그러니까 권리의 변경은 성락서가 없어도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있잖아요.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자, 보세요. 말소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문으로 띄우는 게 있고, 그래 시험 문제 나오면 쉽지. 그런데 두 번째 시험 문제는 이해관계인이 이다 아니다를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 이해관계인이 인지 아닌지를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럼 여기다가 줄을 그어 보세요. 이해관계인은 제3을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성락.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해관계인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이거를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이래 봅니다. 여기 보면은 자, 정리할 때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지상권에다가 주등기라고 적었어요. 주등기. 됐죠? 네. 그러면 여기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부기등기래요. 그러니까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도 죽는다 안 죽는다? 자,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을입니다. 자, 봅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한테 지상권을 줬어요. 그러면 지상권 설정 등기 을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럼 지료가 3억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지상권자가 을입니다. 을이 병에게 잡으세요.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전세권에도 저당권이 돼야 안 돼요? 돼. 지상권에도 저당권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1의 뭐다? 1. 지상권의 저당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칠판을 잠깐만 해볼게요. 여러분들 눈동자가 놀란 눈동자인데 잠깐만 해보세요. 조금 있으면 주등기, 부기등기를 배우거든. 그 주등기, 부기등기를 공부할 때는 3개만 딱 공부하면 돼요.
그럼 그 중에 한 개가 이거 무슨 권입니까? 이거 뭡니까? 답입니다. 소유권에 들어오면 전부 다 주등기합니다. 소유권 외에 들어오면 전부 다 부기등기. 이게 답입니다. 얼마나 쉬운지라면 예를 들어볼게요. 얼마나 쉬운지 예를 들어볼게요.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갑구 을구입니다. 잠깐만 와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죠. 그럼 이거는 무슨 권의 전세입니까? 소유권의 전세지. 맞아요? 네. 그럼 전세는 갑구로 갑니까? 을구로 갑니까? 을구. 그럼 을구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을의 이름으로 되어졌지. 맞다. 맞아. 자, 두 번째. 병입니다. 병.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줘도 소유자는 변해요, 안 변해요? 여전히 소유자는 누구다? 갑. 그러면 갑이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무슨 권의 저당입니까? 소유권의 저당. 그럼 저당은 갑구에 가야 됩니까? 을구에 가야 됩니까? 을구. 그럼 2번에 무슨 권? 저당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해합니다. 이 사람은 전세권자지. 이 사람은 저당권자지. 맞아. 그러면 전세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있죠. 그럼 전세의 저당이잖아요. 그럼 전세는 몇 번입니까? 1번. 그러면 시작. 1에 1. 그럼 다시 할게요. 여기에 만약에 3번의 저당이 들어오면 이거는 무슨 권의 저당이 들어온 거다? 소유권의 저당이 들어온 겁니다. 맞다. 그 지금 소유권의 저당이 들어와요? 전세의 저당이 들어와요? 전세는 몇 번입니까? 1번. 그러면 1의 뭐다? 1. 전세의 무슨 권? 저당. 그럼 결론은 소유권의 저당이 들어오면 무슨 등기? 주등기. 전세권의 저당이 들어오면 시작. 부기등기. 이해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해볼게요. 3번의 저당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 사람은 소유자죠. 이거는 무슨 권? 전세. 무슨 권? 저당. 무슨 권? 저당. 그러면 이 소유자, 갑에게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이번에 그냥 무슨 류입니까? 가압류지. 다른 말로 해볼게요. 괜찮아요. 이 지금 등기가 몇 개입니까? 하나죠. 그러면 이제 갑이 A에게 매매했어요. B에게 매매했어요. C에게 매매했어요. 지금 등기가 몇 개입니까? 한 개지. 등기가 하나지. 괜찮아. 갑이 을에게 A에게 매매했지. 그럼 이 사람이 소유자지. 이 사람은 소유자 아니지. 이래 매매했지.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 이 사람이 소유자지. 이렇게 매매했지. 그럼 이 사람이 소유자. 등기가 몇 개? 지금 등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해합니까? 네. 그럼 이 등기에 가압류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그냥 5번의 가압류입니다. 그래도 이거는 당연히 이 가압류는 몇 번의 가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4번. 근데 칠판을 보세요. 여긴 등기가 몇 개? 연 등기가 3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 전세에 가압류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기 4번의 가압류가 들어왔다면 어디에 가압류가 들어온지 모릅니다. 이 독립된 등기인 거예요. 맞죠? 네. 그럼 전세가 몇 번입니까? 1번. 그럼 시작. 1에 1. 전세의 가압류. 맞아요? 네. 두 번째 해볼게요. 이 저당권에 가압류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4번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어디에 가압류 들어온지 모릅니다. 맞아요? 왜? 여긴 등기가 3개니까. 맞아요. 여기는 등기가 아까 몇 개니까? 1개네요. 한 개니까 바로 1에도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기는 여기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몇 번? 2에 1. 저당권에 무슨요? 그러면 암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소유권에 가압류 들어오면 무슨 등기한다? 주등기. 저당권에 가압류 들어오면 뭐다? 부기등기.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괜찮아.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해봅니다. 여기 등기가 몇 개? 한 개지. 갑이라고 칩시다. 등기가 몇 개? 한 개. 맞아요? 네. 그러면 갑이 을에게 매매했지. 그럼 무슨 권 이전? 소유권 이전. 그러면 4번에 을에게 무슨 권 이전? 소유권 이전. 그럼 칠판을 보세요. 이 전세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저당 이전할 수 있지. 맞아요. 등기가 몇 개? 3개. 그러면 전세를 이전한다면 1번을 가지고 가야 돼요? 안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1의 뭐다? 1. 전세권 무슨 등기? 이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당권을 이전했잖아요. 그럼 저당이 몇 번입니까? 2번. 그럼 이어이 뭐다? 1. 그러니까 이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소유권에 들어오면 전부 다 주등기라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 외에 들어오면 전부 다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 그럼 한번 해볼게요. 소유권 이전은 시작 주등기, 저당권 이전은 시작 부기등기, 소유권의 가압류는 시작 주등기, 전세권의 가압류는 뭐다? 부기등기. 그러니까 나중에 주등기, 부기등기를 암기할 때는 소유권이냐 소유권 외냐만 갖고 공부하면 끝이라는 거라. 그러면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소유권에 임대차 들어올 수 있지. 그 무슨 등기? 주등기. 소유권의 임대차는 시작 주등기. 그럼 소유권의 지상권이 들어와서 무슨 등기? 주등기. 소유권의 지상권이니까 주등기지. 맞아요? 네. 그럼 지상권의 임대차가 들어올 수 있다, 있지. 그럼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그럼 좀 전에 소유권의 저당은 무슨 등기? 주등기. 전세권의 저당은 시작 부기등기. 그러니까 소유권이냐 소유권 외나만 갖고 구별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세 개만 딱 외우면 된다니까.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주등기, 부기등기는 칠판을 잠깐만 해봅니다. 여러분들 주등기, 부기등기거든. 그럼 모를 때는 이거 읽어봐요. 시작. 주. 이거 읽어봐요. 시작. 부기. 이거는 뭐고? 그러니까 주등기, 부기등기는 주종이에요. 주종. 그러면 종은 주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 주가 있어야 종이 있는 거예요. 주가 없어지면 종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항상 주등기, 부기등기는 민법에서 말하는 주종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법에 유인성, 무인성이 있답다. 있지?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유인성이거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지.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아니,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부모가 있지. 그럼 자식이 있잖아요. 이게 주종이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거예요. 부모가 안 계셨으면 나도 안 계신 거예요. 맞다, 맞다? 이게 주종의 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하나만 공부를 해볼게요. 자, 칠판을 잠깐만 해보세요. 정리합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줄 수마다 있지. 그러면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1번에 뭐 성권 등기, 전세. 두 번째, 을은 전세권자죠. 전세금이 3억입니다. 전세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있지. 그럼 주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부기등기. 그러면 1의 뭐다? 1. 전세의 저당. 여기까지는 이해됩니까? 네. 그럼 칠판을 잠깐만 해보세요. 이 등기는 갑하고 을하고 한 거지. 이 등기는 을하고 병하고 한 거지. 맞다, 맞다? 맞다. 그럼 전세기간 끝났어. 전세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으니까 이거 말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말소가 되면 이것도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이 저당권자가 무슨 관계이다? 이해관계. 이거는 갑하고 을하고 했다는 거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거는 을하고 병하고 했다는 거 이해됩니까? 네. 그런데 전세기간이 끝나서 갑하고 을이 이거를 지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저당권도 주고요, 안 주고요? 주고. 그러니까 이 저당권자 병이 이해관계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거 말소할 때는 병에 성낙서가 들어가야만이 말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성낙서 안 써주면 당연히 말소를 못하는 거지. 맞다, 맞다? 빨리 맞다고 그래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있잖아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거거든. 이건 전세입니다. 이거는 갑하고 을하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1의 1 전세의 저당은 을하고 병하고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네. 그럼 이 전세기간 끝났으니까 갑하고 을이 이걸 말소를 하는 거예요. 하면 이 저당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그럼 이 사람이 이해관계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거 말소할 때 이 사람 성낙서가 들어가야 말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되는데. 됐죠? 네. 그러면 시험에 낼 때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 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관계이다, 아니다? 이다. 통과. 됐어. 자, 이거를 보세요.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거든. 소유 이전 등기 말소.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와보세요. 저거는 제가 있잖아요.
책을 기본서를 3번을 꼭 읽으세요. 책을 자꾸 읽으면서 문장을 익숙을 시켜요. 아니 너무 쉬워요. 자, 칠판을 봅니다. 칠판을 봅니다. 칠판을 봅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했어요. 매매. 그럼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갔지. 자, 그럼 이제는 소유자가 누구다? 을. 그럼 을이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누구하고 한 거예요? 을하고 병하고 했지. 자, 두 번째,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으니까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갔거든. 그럼 현재 소유자는 을입니다. 을은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해지해버렸어. 그럼 계약을 해지했으니까 이거 말소를 시켜야지. 그럼 이게 말소가 되면 이것도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돼,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거 말소할 때는 이 사람의 성낙서가 들어가야만이 말소가 되는 거예요. 성낙서 안 주면 당연히 말소를 못 하는 거지.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럼 문제를 볼 때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 경우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어 이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할 때 그 부동산의 저당권자는 무슨 관계이다? 이해관계.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잠깐만 와보세요.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조. 소유권 보조는 1번이다. 1번 아니다. 1번이 없어지면 뒤에 거는 전부 다 죽어버리는 거지. 전부 다 무슨 관계이다? 이해관계. 칠판을 보세요. 괜찮아요. 이래 보세요. 자, 이래 보세요. 아니, 너무 쉬운 거잖아요. 갑이 소유권 모르는 게 했어요. 그럼 소유자가 누굽니까? 가.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소유권 모르는 게가 무효라 무효. 그럼 이거 말소시키면 이것도 죽어버리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관계이다? 이해관계이다 이 말입니다. 맞다 안 맞다? 맞지. 자, 됐어요. 자, 조금 속도를 내어봅시다. 자,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공부할 때 이렇게 합니다. 모든 등기의 원칙은 공동신청입니다. 그럼 시험에는 공동신청은 시험에 출제를 안 하지.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자, 이럽니다. 이거 읽어봐요. 시작. 단독. 자, 그럴 때 너무 쉬운 거니까 이해만 해볼게요. 자, 칠판을 봅니다. 판결서 들고 들어갔죠. 그럼 단독이다, 공동이다? 모든 등기에는 판결서를 가지고 가면 단독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모든 등기가 그래. 오케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지금, 우리는 처음이라서 그래. 처음이라서 그래. 자,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하나만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인데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어요. 그럼 전세 줬다 이 말이에요. 전세 기간 2년입니다. 2년의 전세기간이 끝났어. 끝났다면 두 사람이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이쪽이 무슨 자? 뭐사. 이쪽이 뭐다? 꼴. 그럼 이건 이제 지우잖아요. 그럼 이쪽이 무슨 자? 뭐사. 무슨 자? 꼴. 그러면 갑이 전세 기간이 끝났어. 을한테 전세금 돌려줬어. 그럼 전세금 말소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을이 전세금만 딱 받아가고 말소 등기를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가서 야 빨리 말소 등기 해달라 한뒤. 근데 이 사람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소송 걸어서 판결서 들고 들어가면 단독으로 말소할 수 뭐다? 있다. 답은 변함이 없어요. 판결서를 들고 들어가면 꼭 공부할 때 이래 하세요. 두 사람이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둘 중에 하나가 안 해. 안 하면 소송 걸어서 판결서 들고 들어가면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 그러나 모든 등기가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안 내는 거지.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칠판을 보세요. 답이 나와 있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래 보세요. 사망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있죠. 그럼 여기서 사망이라는 거는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모든 등기는 공동신청의 원칙이다. 오덱스다. 그럼 사망했다는 거는 둘 중에 한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한 명이 죽었다는 거, 이 사람이 죽었다 그럼 이 사람이 등기로 가는 것이고, 이 사람이 죽었다면 이 사람이 등기로 간다는 거예요. 답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지. 그러니까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판결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사망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드릴게요. 재판을 보세요. 괜찮아요. 제 문에 처음이라서 그래. 자, 제 말 들어봅니다. 자, 이렇게 옵니다. 이 토지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인데 갑하고 을하고는 절친한 친구입니다. 친구. 자, 을이 갑한테 갑니다. 친구야, 땅 좀 빌려달라. 뭐 하려고? 나무 심게 몇 년이나 쓸 건데 나 죽을 때까지 하지 뭐. 그 말은 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생존 중인 동안이 되냐 안 되냐 이 소리거든. 이때 민법을 또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지상권은 최단 기간에 관한 제한은 있습니다. 최장기간에 관한 제한이 없어요. 그 말은 영원히도 된다 이 말이에요. 지상권은. 오케이? 네. 그럼 영원히 된다는 말은 생존 중인 동안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1번에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고 생존 중인 동안 하기로 하고 지상권 설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칠판을 다시 보세요.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땅 주인이 의무자, 세입자가 권리자지.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30년이 지났는데 을이 사망을 했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 갑한테 을이 사망했다는 부고장이 날라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했죠. 나 죽을 때까지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했으니까 이 사람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지워야 되는데 이 사람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이 사람 혼자 즉 갑이 을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갑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이 말을 이해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모든 등기의 원칙은 공동신청이거든. 그럼 의무자 권리랍니다. 근데 한쪽이 뭐 했단 말이고? 그럼 의무자가 죽었으니까 권리자가 등기하는 거고, 권리자가 죽었으니까 의무자가 등기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리로 오세요. 자, 이거는 조금 이따가 배울 겁니다. 가등기 말소 옆에다가 230페이지라고 적어 놓고, 인감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인감. 그럼 4번도 답이 바로 나옵니다. 이거는 시험에 지문으로 한 번씩 띄웁니다. 글자를 잠깐 해볼게요. 의무자가 무슨 불명입니까? 소재불명. 그럼 의무자가 소재불명이니까 권리자 혼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소재불명인 경우 요 줄 것을 공시최고, 채권, 판결 무슨 서 들어갔다? 판결서 들어갔다. 그러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칠판을 잠깐만 해볼게요.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한테 전세를 줬어. 그러면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 을의 이름으로 되어서 전세기간 2년입니다. 2년 전에 끝났어. 끝났다면 이거 말소하면 됩니다. 그럼 두 사람이 말소하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런데 을이 있잖아요. 전세기간 끝났거든. 그러면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아저씨 오늘 전세기간 끝났죠? 제가 이삿짐, 예를 들어서 포장이사가 가서 짐 빼겠습니다. 빼겠는데 전세금은 제가 지금 지방에 출장을 나와 있는데 전세금은 무통장 계좌 이체해 주시고 말소 등기는 내일 제가 서울에 올라가면 말소 등기 해드릴게요. 이랬어.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주인이라면 세입자가 무통장 입금시켜달라고 했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집주인이라면 입금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면 집주인은 이제 집에 가봤어. 가보니까 진짜 이삿짐 빼고 있어. 보니까 집을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했어요. 오케이? 그 여러분들이 이거잖아요. 왜 전세금을 미리 안 주느냐 이러면 이삿짐 뺀다고 해서 안 뺄 수 있답다. 그 골치 아픕니다. 오케이? 집을 막말로 말하면 엉망진창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전세금을 안 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가보니까 깔끔하게 썼고, 이삿짐까지 빼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집주인이 계좌 이체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날 10시에 등기소 앞에서 만나기로 했거든. 만나기로 했는데, 조금만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나는 전세금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지. 지하 말소 등기 하든지 말든지 약속 시간에 안 갈 수 있지. 맞아요. 그럼 집주인이 세입자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야 하네요.
그럼 휴대폰에 집주인이라고 뜬다 안 뜬다? 그럼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집주인은 세입자가 어디 이사 간지도 몰라. 연락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갑은 그냥 법원에다가 공시최고를 신청합니다. 법원에다가. 그러면 법원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써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에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하고자 하니 이 있는 자 이제기하서 이렇게 써붙이는 게 공시최고예요. 근데 막말로 해봅시다. 법원 게시판에 가서 그런 거 읽어보는 사람 있다 없다? 없어도 그런 요식 행위는 거치고 간다. 우린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럼 한 달 안에 최고기간 내에 이제기하는 사람 없어? 그럼 법원에서 판결서 하나를 주는 겁니다. 그럼 그 판결서 들고 가면은 집주인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 공부를 해볼게요. 의무자가 소재불명 공시최고 뭘 받았다? 답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읽어보면 되는 겁니다. 답이 나와 있어. 판결서 들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혼동이거든. 자, 이거는 이해한다면 한다. 여러분들 잠깐만 여기라 보세요. 괜찮아요. 우리는 지금 용어만 자꾸 익숙을 시켜갔어요. 자, 여기서 잠깐만 제 손을 볼게요.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이래 봅니다. 갑, 을입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어요. 그럼 을이 전세 살고 있어요. 자, 답이에요. 전세 살고 있는 을이 전세 살고 있는 집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소유자가 을인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전세는 타인의 부동산에 성립되는 게 전세입니다. 자기 집에는 전세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럼 소유자가 누굽니까? 을. 전세권자가 누구다? 을. 이때 소유권과 전세권이 충돌한다. 이걸 법률 용어로 혼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글자가 연어 떠다고 영 틀리지. 그래도 그걸 뭐라고 그런다? 혼도. 그러면 이 전세는 자동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 말은 말소 등기 해야 소멸한다. 안 해도 소멸한다. 안 해. 그러니까 세입자가 그 집을 사버리면 전세는 자동으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없어졌다는 게 권리가 소멸했거든. 권리가 소멸했으니까 지우는 게 말소 등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말소 등기는 갑하고 을하고 공동으로 간다. 을 혼자 말소한다. 을이 말소합니다. 집안을 잠깐만 해보세요. 잠깐만 해보세요. 이해를 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동신청의 원리만 알면 단독신청은 엄청 쉬워요. 공동신청의 원리만 알면. 그럼 공동신청은 답이잖아요. 의무자와 권리자가 같이 하면 공동이에요. 둘 중에 혼자 하면 단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봐볼게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을의 이름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지. 그럼 이 전세권 설정 등기 이 사람의 의무자, 이 사람의 권리자 무슨 신청이다? 공동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런데 전세 살고 있는 을이 전세 살고 있는 집을 사버린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소유자가 누구다? 을. 전세권자가 누구다? 을. 이때 소유권과 전세권이 충돌한다. 이걸 혼동이라고 부르는데 답입니다. 이 전세는 자동으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이 말을 이해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말을 이해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사망은 1월 2일 날 했다 이 말이에요. 사망 신고는 2월 1일 했다. 구별돼야 안 돼요? 아버지가 1월 2일 날 돌아가셨다니까. 그럼 아버지는 자연인으로서 갖는 모든 권리는 소멸했다 안 했다? 그러면 소멸했으니까 사망 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사망과 사망 신고를 구별 못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권리가 소멸했기 때문에 무슨 등기한다? 그럼 말소할 때 이 전세권 설정할 때 갑하고 을하고 했으니까 말소도 갑하고 을하고 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을이 이 집을 사버리면 이건 자동으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말소 등기 해야 소멸한다. 안 해도 소멸한다. 안 해도 소멸한다는 건 이미 권리는 소멸하고 없는 거라. 없는 거니까 이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이치적으로 맞지.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이치적으로 맞지. 그러나 이때는 을이 혼자 말소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전세 살고 있는 사람, 전세라는 소리만 들어도 잠 온다 안 온다? 전세를 한 번도 안 살아봤어요. 잠 안 오지? 그러면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전세 살고 있는 집을 샀어. 내 집 마련했어. 기분 좋다 안 좋다? 그럼 이 전세권은 내 손으로 말소하고 싶다. 내 손으로 말소하고 싶다. 등기관에게 말소하도록 놔두고 싶다. 내 손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기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오케이. 네, 고래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네요. 그죠? 좀 전에 하나만 해볼게요. 소유권 번호 등기죠. 소유권 번호는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단독. 그러면 말소도 시작. 단독. 여기는 이 페이지를 318페이지. 자, 여기다 줄 것이요. 가처분 등기 이후에 된 등기. 딱 됐어요.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좀 쉬겠습니다.